끄적끄적 꿈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미리 만나보는 그림 작가의 생생 체험기.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일러스트레이션 팟캐스트 1팟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팟 사회입니다. 저희 그래도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도 질문 꽤 많이 추렸죠? 예, 맞습니다. 그래도 네네. 아직 많아요. 아직 많이 네네, 남나? 그렇죠. 뭐 지망생 분들 외에 네. 또 작가님들의 고민이나 질문까지 생각하면 사실 갈 엄청 길이 많죠. 상당히 예. 멀죠. 그쵸. 사실 꼽아보면 중요한 거 몇 개밖에 안 했으니까. 네. 네. 오늘은 그래서 작가분들이 많이 하는 정말로 많이 하는 질문을 준비해봤어요. 스타일 연구. 예. 네, 그림체 연구라고 하죠. 처음에는 배우면서 이제 자기가 익힌 버릇이나 좋아하는 스타일로 굳어지기 마련인데 점점 일을 하면서 스타일을 늘려야 하는 경우가 꼭 생겨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좀 흔한 그림체가 되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더 튀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자기 스타일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경우로는 의뢰 작업을 아무래도 해야 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의뢰자의 요구에 따르다 보면 내 그림, 내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우울해하시거나 슬럼프를 예, 그런 탈출해야 거 되는 많죠. 네, 그런 네. 목적을 위해서 스타일을 새로 개발하는 분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작가님들의 고민을 먼저 질문으로 들어볼까요? 네. 저만의 색깔을 찾고 싶습니다. 나만의 유니크한 그림체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네, 많죠. 네. 네. 이 질문은 예, 많은 분들이 내 그림 하죠. 보자마자 예. 사람들이 이 작가 하고 이렇게 알아보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 고민은 네. 작가뿐만 아니라 네. 그렇죠.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도 다 하는 또 고민이더라고요. 너무도 힘든 과정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예.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당겨진 것 같아요. 그런 예. 스타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예, 일단 그림 시작하자마자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건가요? 바로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사탕고양님이 좋은 말 해주셨잖아요. 기본기가 있은 다음에 독학을 하면 훨씬 좋다. 네네, 네, 그렇죠. 저도 그래서 혹시 기본기를 일단 익힌 다음에 스타일을 만드는 게 네. 맞지 않나요?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네네, 생각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처음부터 사실은 내 스타일을 만들어간다. 그거 자체가 이렇게 가둬놓는 거잖아요. 예, 내가 불가능하기도 발전할 하죠. 수 예. 있는 네. 뭐 능력치를 일단은 가둬놓고 난 이걸로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예. 아무래도 처음을 하시면은 좀 더 많은 것들을 익힌 다음에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예.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자기 스타일이 갖춰 나가시기도 하죠. 네. 네네, 뭐 누구나 나만의 스타일을 뭐 만들고 싶죠. 네. 그거는 시작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네. 많은 작가님들도 또 계속 일을 하시면서도 또 네, 많은 계속 개발을 해나가죠.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그림을 항상 연구를 하시고요. 예. 네. 저는 자연스럽게 갖춰진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이제 그림을 그려보고 많은 네. 것을 보고 하면은 자기 내면의 취향이란 게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 취향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게 되더라고요. 뭐 지금 사실 미리 그림체를 갖춰 놓는다 하더라도 실력이 딸린 상태에서 갖춰진 그림체라서 그대로 계속 연습하다 네. 보면은 그 그림체가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차피 다듬어지죠. 없어진다. 네, 뭐 네. 다듬어지고 더 네네. 발전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단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요즘 초, 중고생들이 그리는 그림 애니메이션 스타일이더라고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 스타일도 전체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아니고 애니메이션 스타일 중에 극히 일부분 거기서 잘 네, 나가는, 잘 네. 또 많이 보이고 인기가 많은 일본 만화 스타일. 네네네. 네. 거기서 그러니까 스타일을 그 안에서 바꾸다 보니까 스타일이 정말 한정적인 그러니까 약간 네. 눈 바꾸고 턱 선 바꾸고 헤어스타일 다른 딱 그 정도 선인 걸 갖다 되게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생각해 보면은 이제 보는 게 한정적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 네네. 예. 인풋이 예. 적으니까. 그러니까 좀 아. 영화도 다양하게 보고 그쵸. 특히나 그림을 좀 다양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다양하게 공부할 필요가 그렇군요. 있죠.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내가 본 것을 어쨌든 따라 그리게 되니까 그 결과가 자연스럽네요. 중고생들의 그렇죠. 그림이. 그렇군요. 네네, 뭐 처음부터 나만의 그림체가 나올 수는 없죠. 네. 그림체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많이 그림을 그려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의 인풋이 있으면서 다듬어지는 부분인 예. 거죠. 뭐 아마도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뭐 또 빨리 내 그림체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 좀 걱정이 되는 게 자기만의 유니크한 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다른 걸 참고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또 살짝 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반대로 그런 사람들도 예. 있고. 네. 아는 그러니까 저도 들은 강사 얘기인데요. 네. 야, 가르치는 아이가 야, 참고 자료를 보게 하니까 이거는 베끼는 거 아니냐, 이러면 안 되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네. 그렇죠. 그런 스스로 이렇게 네. 아직 배워야 되는 입장인데 스스로 예. 좀 검열을 좀 이렇게 네네. 뭐랄까 예. 완벽하게 좀 하려고 네. 하네요. 예. 그런 단계에 아닌 상태에서 네. 네, 이미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게 딱 단절하고 네 순서가 예.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내 거를 찾아간다. 네. 이거는 그게 틀린 답은 아닌 것 같.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네, 틀린 건 아니지만 네, 벌써부터 약간, 네네, 그러면 그럴 필요가 네.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네요. 네, 안에서 나오는 게 좀 한정돼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한정돼 있죠. 그렇죠. 들어온 예. 만큼 이제 뭐가 나온다고 하는데 창작이 어떤 네. 작가는 이제 상상력이란 게 생각보다 범위가 넓지 않대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데도 많이 보고 그 작가가 그 얘기를 한 작가가 어떻게 이제 새로운 상상을 만들어내냐면은 이제 바닥에 붙은 얼룩 깨진 것 그걸 보고 그 오. 위에다가 이제 거기서 연상되는 네네네. 동물을 그리고 사람을 그리고 한대요. 네, 그렇죠. 저도 우리가 그런 이제 작가 들어본 것 같아요. 구름을 보면은 네. 동물 모양을 예. 연상한다거나 뭐 타일 벽에 있는 네. 이렇게 대리석의 얼룩 같은 네, 거. 저는 네. 뭐 특히나 화장실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음. 얼룩들이 보면 음. 가만히 보다 보면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예, 네. 뭐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제 그림체가 뭐 어떤 모모 작가랑 비슷한가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질문도 있었어요. 유니크해지고 싶은 욕망이 좀 요즘에 아직 시작하지 않은 어린 친구들한테도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림체를 좀 빨리 미리부터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컨텐츠들이 영화나 애니메이션, 만화 예. 약간 이런 쪽에 좀 한정돼 있으니까 뭐 순수 회화나 영화도 좀 다양한 장르를 보고 디자인도 좀 여러 개를 보고 과거의 예. 명작 같은 것들도 좀 네, 보면은 네 좋은 스타일을 이제 자기 안에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러스트레이터 그 사이트만 가도 스타일이 되게 많거든요. 네, 요즘엔 또 외국 작가들 그림도 쉽게 볼 수가 있으니까. 예, 그쵸. 네, 사실 이제 처음 시작하면 저도 그랬고 네. 내가 좋아하는 거를 먼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림 위주로 그릴 수밖에는 없죠. 예.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하면서 본인이 저는 이제 제가 느꼈었고 예. 뭔가 표현의 한계나 더 다양한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점점 눈을 넓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 단절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좀 할 것 같고. 네. 예. 그 뭐랄까 여러 가지 그림에 관한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느낀 게 이제 그림에 대한 재능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재능 중 하나가 이미지 기억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순수하게 창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가 그동안 보아둔 이미지를 자기 속에서 정리하고 재결합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예, 그렇죠. 결과로는 그렇죠. 예, 네.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는 이제 22살인데 정말 하루에 한 5-6장씩 그래요. 보통 2시간에 4장, 5장 정도 그리는데 계속 뭐랄까 참고 자료 없이 그리는 것 같아도 이제 보면은 이게 영화의 이 장면을 이렇게 바꿨구나, 만화의 네. 이 장면을 바꿨구나라는 게 딱 느껴져요. 그동안 그러면은 예, 아까 사탕고객님 말씀하신 그런 자기가 스스로 이제 외부 자료를 안 보려고 한다는 친구들은 예, 그런 사례를 먼저 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예. 질에 좀 겁먹은 것 같네요. 보통 그럴 수도 사실 있죠. 그 이미지 기억력이라는 것도 예. 사람에 따라 수준 편차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예, 되게 네, 크죠.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그분 같은 경우는 꽤 높은 예, 잘 정도인 하시는 것 같은데, 분이고요. 네. 예. 그러니까 외부 자료가 본 게 없이 자기만의 상상력을 하다 네. 보면 더 이제 어차피 안 나온다는 거죠. 예, 네. 유니크한 그림체를 못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음, 이미지 기억력이라는 훈련도 좀 필요한 거고. 네, 네. 그 말씀하신 여러 부분이 가지가 이제 필요하네요. 그런 것들이죠. 많이 봤을 때. 사실 뭐 많이 본 만큼 아웃풋이 나올 수밖에 없고, 네, 예, 내가 본 그렇죠. 만큼에 대해서 막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예.
그 내용이 없는데 이제 겉모습만 유지한다고 해서 먼저 만든다고 해서 그게 유지될 수는 없겠죠. 예, 이 그렇죠. 그림체라는 것에 먼저 이렇게 공을 들여서 그런지 요즘에 넷상에서 표절이나 따라하기 문제로 시끄러운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 몰라도 저도 항상 네, 그러니까 보고 네. 있습니다. 예. 그 예를 드신 것처럼 이렇게 학생들도 그런 표절에 굉장히 민감해하더라고요. 예, 그 너무 민감해서 이제 이 그림체는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네네. 사실은 저작권 문제에까지 나아가는 경우를 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배우고 있는 중간 과정에서는 그런 게 적용될 여지가 사실 적잖아요. 예, 저작권이란 전혀 게 없죠. 일단 예. 경제적으로 좀 손해를 끼쳐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생각이 미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SNS 상에서 이제 소통하는 작가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뭐 작가분들이 내가 뭐 도용을 당한 것 같다 이런 글 직접 올리기도 하고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사실 도용 문제는 좀 실제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학생들이 자기 아직 실력이 없을 때 빨리 실력을 올리고 싶어 하니까 그 과정에서 남의 그림을 그대로 그리거나 아예 자기가 안 그린 그림을 갖고 와서 자기 그림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네. 문제가 되죠. 예, 그런 건 문제가 되죠. 근데 거기서 그런데 예, 하지만 그 그림으로 어떤 뭐 경제 활동을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는 네네. 게 아니라 네네. 연습 과정에서 얼마든지 네. 보고 그리고 사실 뭐 저번에 희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 그림 그리실 때 뭐 드래곤볼 따라 그리고 네네. 예. 그런 거 하잖아요. 사실 그런 연장선으로 생각해야 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네. 보고 그린 걸 보고 그렸다고 하면은 문제가 네. 없죠. 네. 그렇죠. 보고 그린 걸 내가 네. 그렸다고 내 그림이라고 네. 하니까 문제죠. 속이나요? 네, 제가 그거를? 뭐 음. 슬램덩크를 따라 그리고 음. 드래곤볼을 따라 그렸다고 해서 네. 네. 그게 누가 봐도 내가 네. 언급을 하지 않아도 물론 그렇죠. 그거는 네, 드래곤볼과 네. 슬램덩크의 그쵸, 그림이죠. 네, 네, 네. 네. 근데 그렇기 이제-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그건 이제 너무 유명하니까 예. 네네.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속일 수가 그렇죠. 없는 거고. 네네. 좀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냥 그거를 따라 그리는 따라 거고. 그렸다. 근데 예. 그거를 모르고 뭐 그냥 의도가 다르다. 네네 그렇죠. 예, 다르죠. 기존의 작가님의 그림을 약간 차용을 하고 너무 좀 비슷하게 해서 내가 작업을 한 것 마냥 네. 이제 예, 그게 문제인 거죠. 네네. 근데 예. 저는 이거를 이제 물론 잘못된 행동이고 그렇긴 한데 이제 멀리 보면 배우면서 사람들이 사실 여러 가지 실수를 하거든요. 이거는 비단 네네. 그림에만 뭐 되는 게 아니라 예, 뭐 그렇죠. 숙제도 네네. 친구 숙제 베껴가면서 공부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네네. 그때 이제 잡아서 혼내는 게 사실 물론 중요하지만 버릇을 고치는 측면에서 보자면 아까도 말씀을 몇 번 나왔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그림을 뺏길 수가 있으니까 애초에 그런 참고 자료를 보지 않을래요라는 행동으로까지 번지는 예, 네. 이런 그게- 정도의 엄격한 표절을 두려워하는 행동은 전 오히려 그림 배우는데 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예, 다들 그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 선으로 가면 그 정도 선으로 가는 게 문제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다들 얘기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하도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음. 자기 검열을 좀 심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얼마나 심할까요? 네, 이게 네.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배움의 단계고 나도 이제 그렇게 했고 내가 지금 뭐 매력적인 그림을 그려서 누가 나의 그림을 따라 하는 정도의 단계에 있다고 해서 네. 뭐 다른 사람들이 내 거를 비슷하게 보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은데 그거를 뭐 결과적으로는 그걸로 자기가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뭐 예. 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상업적인 면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명성을 샀는데 이용한다면 그것도 네네. 문제가 그리고 되죠. 이제 근데 그게 그 명성이라는 게 저는 예. 이제 뭐 한 2년 차 이상의 작가들 사이에서 문제가 네네. 된다면 그거는 당연히 이제 이 업계의 문제로 발전하겠지만 예. 네.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네. 그림을 그리면서 특히 요새는 SNS에 자랑하는 문화가 있다 네, 보니까 네,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좀 섞이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따라 그린 게 티가 나요. 보면 알잖아요. 네네. 이게 예, 그렇죠. 그만큼의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이게 좀 사실은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뭐 정도의 문제인데 네. 그게 각자마다 어디에 그걸 기준을 삼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게 조금씩 미묘하게 네네. 다르겠죠. 네. 그리고 그게- 정말로 이렇게 냅두다가 뭐 정말 학생인데 따라 그리는 뭐 그런 약간
짜깁기 하는 그런 짜깁기 능력이 하는, 굉장히 예. 좋아서 뭐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거기까지 네. 발전할 아니, 수 있겠지만 아주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크게 된 적이 있었나 봐요. 예, 문제가 돼서 있어갖고 이제 뭐 인터넷 방송으로 자기 보여주겠다 했는데 정말 뭐랄까 따집기 능력으로 그림을 짜깁기로. 그려내는 거예요. 예, 하긴 사실 이게 맞아요. 이게 사실 깊게 가자면 네. 이게 너무 이렇게 다툼의 소지가 많죠. 네네네. 뭐 세밀하게 미술 하자면. 작가 분들도 기존에 나와 있던 것들을 그냥 그 짜집기 해서 그거를 전시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누구는 자기가 그린 것들도 아니고 뭐 표절이다 뭐 이렇게 말이 많지만 또 누구는 저 요소들을 모아서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는 창작이다. 계속 뭔가 말이 뭐 많잖아요. 예, 네. 사실 뭐랄까 다른 기존에 있는 걸로 이제 그걸 분해해서 재조합하는 거는 창작이고 능력이고 맞죠. 네. 근데 뭐 문제가 되는 건 거기까지도 못 가는 게 많으니까요. 근데 보통 네. 보면은 그렇잖아요. 아류작은 정말 못 그린 자기 그림보다도 한 수 저 밑에 아래로 치잖아요. 그렇죠. 네네. 분명히 차이는 있죠. 네. 네. 그래서 뭐 이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사실 이미 많은 뭐 그림 스타일이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 그런 것들을 보고 또 공부를 하고 자라왔고 그래서 네. 이게 뭐 내 그림체다. 뭐 나만의 뭐 감성 주제 스타일이 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물론 뭐 거의 구도나 연출, 상황, 뭐 인물의 묘사, 뭐 예. 기법, 트레이싱의 수준이라면은 뭐 그런 점은 분명 그런 문제는 문제죠. 있죠. 예. 네. 아이템을 비슷하게 쓰고 배치도 거의 비슷하고 그런 일이 많죠. 네네. 근데 이게 뭐랄까 상업적으로 잘 나가는 스타일이 있고 자기 스타일을 지키냐 이 고민 사이에서 이제 다른 사람의 상업적으로 잘 나가는 다른 작가의 그림을 그러니까 베끼다가 거의 아류작 비슷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과도기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많은 작가님들을 봤지만 정말로 그리다가 이제 슬럼프에 빠져서 다른 작가님들 걸 조금씩 이제 좀 따라하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리고 예. 하필이면 우연찮게 그 스타일이 시장에서 유행을 하는 바람에 뭐 나도 그렇게 그려야 되는 상황에 처한 분들도 봤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먹고 사시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그게 이제 한번 그려보고 또 뭐 이번에는 다른 그림체도 그려보고 이렇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림체가 고정되는 분들이 사실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인 분들이지 그 전에는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흰입만 해도 사실 초기 네. 그림 보시면 굉장히 다르지 않나요? 그죠? 네네 그렇죠. 1년에서 저는 5, 6년까지는 계속 바뀐다고 생각해요. 이게 약간 그 뭐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게 순수 회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트렌드라는 게 있죠. 뭐 네, 다른 있죠. 뭐 음악이나 이런 상업 뭐 문화 쪽과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말씀하신 것처럼 트렌드의 흐름은 있어요. 뭐 저도 제가 활동을 할 때 그 2000년도 초반 초반에 활동을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닙니다. 네, 그때 급수정. 네. 한창 공부를 할 때 네.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네네. 좀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기존에 예, 그때 좀 그 나왔죠. 수작업으로 많이 작업을 하시는 그냥 뭐 중견 작가분들 우리 예전 그런 예. 네, 예전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분들에서 작가분들. 다시 이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그 디지털이 가지는 그런 임팩트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 예, 화려하고 있었죠. 뭐 예. 임팩트가 있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작가분들이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그리고 예.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예. 그런 스타일을 먼저 하신 분들을 사실은 따라 할 수밖에 없죠. 이게 따라했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기서 따라했다는 거 이제 나쁜 뜻이 아니라 네네네 예, 그렇죠. 스타일을, 그런 네, 흐름을 흐름을, 따라가는 네. 예. 흐름을 탄 거죠. 네. 탈 수밖에 없고 이게 뭐 광고 일러스트에 한해서인 것 같긴 하지만 뭐 기존에 뭐 다른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스타일로 또 유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그려졌죠. 그래서 뭐 1세대라고 불리는 뭐 윤종태 작가님 그리고 뭐 NC에 오래 계신 뭐 김영상 작가님, 뭐 김영태, 정준호 뭐 이런 네네. 분들을 필두로 각각의 시작이 분야, 됐죠. 네네 그죠? 그렇죠. 네. 각각의 네. 분야에서
다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따라가기 예. 시작했죠. 네. 그래서 6, 7년 전만 해도 일러스트레이션 쪽에서는 잠산 작가님 스타일이 유행했었잖아요. 예. 네네,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지금 분들은 잠산 작가님을 모르신다고 하십니다. 아 정말요? 네네. 저도 괜히 말했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잠산 작가님이 유명하셔가지고 네. 이제 잠산 작가님 스타일.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네네네. 것처럼 뭐 윤종태 작가님, 김영태 네네네. 작가님, 잠선 작가 이렇게 분야별로 유명한 분들을 따라서 쭉 작가님들이 네네네. 그림을 그러니까 배웠다기보다는 CG 그래픽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 네네네. 개발을 그렇죠. 시작했고 그러면서 지금은 그분들 스타일을 따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네. 자, 없고 네.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도 네네네. 저는 중간에 그렇게 선두주자를 열심히 네네. 따라하고 네네. 그리고 배웠고 당연히 네네. 그렇게 해서 개발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는 분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뭐랄까 따라서 배우고 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이제 자기의 취향이나 스타일을 녹여서 새로운 걸 한 단계를 더 발전시켜야지 네. 남의 스타일을 그대로 이식하면은 정말 그건 그렇죠. 아류작. 네, 그거는 정말 도둑질이죠. 네네. 예, 그렇죠. 누가 봐도 그거는 그러니까 네. 뭐 그 스타일에 따라하려고 하면 어차피 자기랑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갖고 네. 못 그리게 되거든요. 음. 예, 그래서 자기의 취향을 이제 유행의 스타일과 녹여야 돼요. 보통 보면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유행한 스타일을 따를 것인가, 자신만의 스타일을 지킬 것인가. 아,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 유행해요? 글쎄요. 요즘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애니메이션 스타일, 애니메이션 스타일? 예, 어떤 일본 만화 스타일이요? 아니면은 일본 디즈니? 만화 스타일이죠. 일본 만화 스타일. 디즈니보다는 음. 뭐 거의 게임을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일본 만화 스타일 그냥 미국 사람도 영향을 받을 정도니까 아, 그런 예, 약간 좀 약간 실사 같으면서도 실사 만화 스타일이랑 예, 섞인 그런 스타일. 실사보다는 거의 이제 애니메이션 셀식 음. 스타일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채색도 좀 단순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 채색이 복잡한데 그러니까 뭐랄까 실사같이 채색을 했지만은 네. 그 형태는 애니메이션 같은 얼굴과 아. 몸과 네네. 아이템을 가진 그런 음. 그림도 많이 봤어요. 희님은 어떤 스타일이 유행인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요즘에는 좀 더 그 귀여운 캐릭터들 그리고 뭐 고양이, 강아지, 동물? 네네. 예, 이게 토끼. 뭐 일반 대중들에 대한 그런 공감대 형성이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쉬워져서 그건 소재 아닌가요? 고양이, 강아지 이런 거는? 음. 고양이, 강아지를 어떤 식으로 그리는 거? 귀엽게 그리는 거? 네네네. 그 요즘에 이제 뭐 만화책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하네요. 네네. 그 만화책. 웹툰의 영향이 있어서인지 그리고 또 대중들이 막 깊은 뭐 그런 스타일의 어떤 뭐 어려운 그림보다는 가볍게 네. 그냥 웹툰이 가볍게 볼 수 네네네. 있으니까 그런 형식을 좀 띈 그림 스타일이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좀 복잡한 게 이제 싫어졌는지 CG 네. 막 그런 막 우글우글하고 화려한 그림체 좀 싫어졌는지 수작업이나 가벼운 수채화 네. 그러니까 묘사를 많이 안 한 수채화 이런 거를 네네.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뭐랄까 토끼나 고양이나 정말 강아지. 실사같이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음. 이제 뭐 다른 옷을 입고 있다든가 사람 같다거나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그거는 좀 수요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인테리어 액자 주문을 하려고 유행하는 거 아닌가요? 주문하는 그림. 그렇죠. 내 강아지를 네네네. 그려달라, 내 반려동물 그려달라는 약간 그 시장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생긴 스트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귀여운 스타일도 유행이군요. 좀 미니멀리즘이 좀 유행하긴 했죠. 네, 사실 귀엽거나 뭐 예전부터도 그랬는데 어려운 그림은 공감을 얻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네, 특히나 요즘에는 간단히 볼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 많아져서 네. 그냥 바로바로 웃고 바로바로 귀엽다 공감하고 또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그려서 네. 쉽게 좀 더 따라할 수 있을 것 더 같은? 공감을 얻는 거죠. 와 아, 재밌다. 나도 네네네네. 그냥 재밌게 낙서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 이게 더 공감이 가는 거죠. 공감이 가는 그림. 네네네. 네. 그게 그림체도 영향을 받고 소재도 영향을 받고. 네. 네. 그렇군요. 조금 더 이렇게
단지 유행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소재나 그런 그림체인 거네요. 유행을 어쨌든 지금 요새 뜨는 그런 스타일들은. 예, 소재도 중요하죠. 네. 소재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요즘 유행하는 소재가 뭐가 있나요? 전에 잠시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동물이요? 동물. 동물. 뭐 동물도 여자, 있고요. 그렇죠. 귀여운 여자, 네. 뭐 소녀. 귀여운 여학생 그리고 음. 정말 잘생긴 혼남혼녀의 그런 사랑 이야기들. 예. 연애. 네네.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아이템이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지 않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인기 오래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흔하고 사실은 쉽게 접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소재들이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네, 변하지 않는 것들이죠. 네. 계절과 사랑 같은 소재들은요. 음. 또 그 안에서 뭐 밝고 경쾌하고 사랑스러운 표현들이 더 인기를 얻고요. 네. 네, 뭐 작가마다 고유한 색깔은 또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일러스트레이터가 뭐 스타일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직까지는 좀 위험 요소가 네. 크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뭐 주변에 들어보면은 유명한 작가님들도 그 인기를 3년 이상 유지하는 분을 보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저희가 뭐 아이돌 시장처럼 인기 많아서 3, 4년 짧은 기간 동안 크게 떠버려서 뭐 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어 들인다면 사실 상관은 없겠죠. 근데 예. 그림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기가 좀 힘들 뿐더러 네. 그리고 뭐 아이돌 가수들도 이미 뜬 아이돌 가수들도 뭐 트렌드에 맞게 모든 또 스타일을 바꾸고 네. 컨셉을 바꾸고 네,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앨범을 내는 거라 뭐 일러스트레이션도 상업 미술이죠. 네. 그렇지만 또 뭐 대중을 이끌 만한 큰 힘을 가지고 있다면 참 좋은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중요한 건 그림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뭐 예. 스타일은 언젠간 바뀝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취향이 바뀌는 것처럼요. 그쵸. 예, 네, 결국에는 내가 그림을 대하는 태도, 자세, 내 고유의 이야기에서 연구하는 네, 공부하는 자세. 네. 나만의 공부해야죠. 색깔이 네.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진심으로 내가 내 그림과 내 생각에 마주하고 작업해 나간다면 네. 또 그 네. 포인트가 대중과의 접점이 만들어진다면 많은 인기를 얻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뭐 흔한 일은 아니죠. 힘들죠, 그렇죠. 네. 네네네. 네. 맞아요. 유행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네네. 자기 스타일이 확고하더라도 그게 너무 그 스타일이 유명해져서 특정 이미지와 연결되면 오히려 네. 일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일도 봤어요. 예, 뭐 그게 대기업 광고로 이제 나갔다 하면 이제 그 스타일로는 이제 끊어야 되고 이제 새로운 스타일을 개발해야 네네. 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 가지만의 스타일을 가진 작가들의 단점일 수도 있겠죠. 예. 한번 그 이미지가 소비돼 버리면 네. 네, 뭐 다른 기업들과 다른 쪽에서의 일은 사실은 예. 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네. 제가 들은 작가분 하나도 자신의 스타일은 좀 약간 복잡하고 그로테스크하고 그런 건데 들어와서 처리하는 그냥 외주를 받는 일은 아주 밝고 네네네. 간단한 이미지고 네네. 그런 것만 그리는 보통 분도 그렇게 계시다고 많이 하시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네. 일을 받는 거는 어쨌든 시장이 어두운 그림을 선호하지 않는 건 있기 때문에 밝은 그림을 그리시고 이제 남는 예. 시간에 자기 작업을 자기 원래 스타일로 막 어두운 그림이라든가 네네네. 예, 자기가 굉장히 하고 싶은 그래피컬 그림 그런 걸 그렇죠. 작업을 예. 하시죠. 네, 뭐 아직까지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서 많은 작가분들이 이제 그렇게 개인 작업 그리고 일 작업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정신 건강에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내가 어떤 분야를 지망하고 또 원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찾아보면 해결책이 조금씩 나올 것 같네요. 내가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지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내가 어떤 작가가 되고 싶다. 사실 요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뭐 어떤 작가님의 세미나를 듣고 제가 이제 그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네네. 네,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뭐 일러스트레이터가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하시는데 네. 예. 소스 작업을 해주는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스타일로 클라이언트 작업을 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예.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플랫폼이 돼서 그러니까 내 컨텐츠를 아. 직접
판매를 하는 일러스트레이터. 네. 네. 근데 이 세 분류로 나누셨는데 네네. 이게 각각마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있죠. 뭐 그거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고 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왔다 갔다 지금 현재 상황은 많은 작가분들이 소스를 작업해주기도 왔다 하고 갔다 하면서 하고 네, 있죠. 내 하고 스타일의 있죠. 네. 그림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또 네. 직접 내 그림으로 직접 뭐 어떤 유통 구조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를 하시는 네. 네,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 세 개로 나누셨다는 건 어쨌든 자기가 주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 정체성을 1, 2, 3번 중에 어느 쪽에 더 이렇게 네네. 방점을 뒀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아마 그렇게 분류를 네네. 하신 것 같은데 그에 따라 필요한 전략도 다른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를 좀 잘 알아가야겠습니다. 네, 벌써 맞춰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와, 네. 벌써 금방 가네요. 스타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두 분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계속 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꿈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의 팟캐스트 진행의 슈에이 히 사탕고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